강남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청약 일정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청담 르엘이라는 아파트 아시죠? 이게 원래 청담 삼익 아파트였다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하이엔드급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곧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일반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지의 장점으로는 한강변과 가깝게 있어서 일부 동과 층에 있어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또 청담역 가깝고요. 또 올림픽대로 가깝기 때문에 뭐 교통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 아파트 현장은요, 공사 중에 있죠? 이미 기존 아파트는 멸실된 상태에서 신축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도중에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중앙 2023 타경 3200이고요. 강남구 청담동 기존의 삼익 아파트였죠. 감정가는 36억 7,200이었고요. 1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29억 3,800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최저가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매각은 3월 6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자, 먼저 감정평가서 보시면 현재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만 두 필지에 대한 이 조합원의 지분을 감정을 한 겁니다. 본건은 청담 삼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내 소지하는 토지 지분으로서 기준 시점 현재 종전재산 평가 이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거쳐 철거 및 신축 공사 중이며 본건은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 예정의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권리로 변환되는 것인 바 이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면 조합원의 권리로서 요거를 평가했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청담 삼익 아파트의 경우는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 쪽으로. 해당 경매 물건은 소유자는 이 청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고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그 원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2027년도였고요. 철거는 2021년도, 착공도 2021년도 12월 이렇게 돼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죠. 본건 감정평가액은 청담 삼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조합 오모 씨 조합원 권리에 대해 기준 시점 현재 분담금 고려하였으나 추가 이주비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파트 분담금 내역인데요. 기존 아파트가 35평이었죠. 동호수는 비공개했고요. 종전 가격이 12억 9,100이었고 비례율이 133% 나오니까 권리가액이 17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한 아파트 정보는 111B형이고요. 그리고 추첨된 동호수는 108동 404, 조합원 분양가 24억 2,050만 원 나왔고요. 분담금은 6억 9,700, 약 7억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찰되고 난 다음에 7억의 분담금 요거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주비 이자 내역이 있죠. 그래서 이주비는 4억 원이 나갔고요. 이자가 7,050만 원. 요게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분담금 7억에다가 이주비 4억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 합해서 11억 7천 정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분양 10개 동 1117세대 임대 2개 동 이렇게 공급 계획이 되어 있고요. 111B형 구조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이제 감정 평가서에 있는 현재 그 현장 사진입니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면 위치 바로 여기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북측으로는 청담자이가 있고요. 여기 영당도의 남단이 있고 청담역과 뭐 이쪽 도보로 걸어서 뭐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물건 명세서 보시면 대지만 매각함 돼 있네요. 정비사업에 제공된 지상 건물은 철거되었으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권 귀속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참작하여 매수하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련된 이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95-10570 판결인데요.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을은 여기서 낙찰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전된 것을 오인하고 낙찰받은 을에게만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여 분양처분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아파트 등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을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갑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 그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즉 갑과 을의 소유 지분 비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유로 과거에 르엘 대치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경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본건 토지 현황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지만 매각함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정비사업에 제공된 지상 건물 철거됐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권 기속 부분에 대한은 이를 참작하여 매수하시기 바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징의는 승계하지만 공유조합원으로서 기존 조합원인 채무자, 소유자와 공유조합원이 됨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천호동 재개발 사업에서 이게 건물이 멸실된 후에 토지만 매각된 경우에 이 채무자가 조합에다가 건물은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토지만 조합에 제공됐기 때문에 요 낙찰받은 매수인은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단독 분양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낙찰받은 사람이 가액 비율로 채무자는 건물의 가액 비율,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양 자격을 갖게 돼서 아파트 등기가 남게 되면 공동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천호동 재개발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재건축 사업과는 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했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통해서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모두 조합에 제공된 거잖아요. 그리고 신탁 등기도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사실은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만 낙찰받는 의미라기보다는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의 권리로 전환됐고 요거를 낙찰받는 승계의 자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 법원이 이에 관한 사항을 뭐 이제 낙찰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재개발 사건에서의 판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의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대호까지 가서 만든 판례는 없지만 분명히 상황은 다르거든요. 천호동 재개발 사건에서의 대원 판례는 토지만 조합에 제공했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청담 르엘이나 대치 르엘의 경우에는 조합에다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조합에서 설령 낙찰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단독으로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끝까지 갔을 때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재건축 사업에서의 소송을 통해서 대법까지 간다 그러면 지난 천호동 재개발 사건에서의 판례와는 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이 형제 청담 르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문의를 해보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조합원의 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답변을 받았고 만약에 제가 답변 받은 그대로 조합이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공동조합의 형태가 아닌 낙찰자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갖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채무자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소송 결과가 나타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여기는 청담동은 다 아시는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죠. 조합원지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보시면 2항 보시면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청담 르엘의 경우에는요. 단계가 이미 착공 신고까지 된 이후고 공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2003년도 9월 달에 조합 설비인가가 돼서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되는 구역이죠. 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37조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조 2항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호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경매, 공매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경우에만 조합원지를 예외적으로 승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사건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채권자가 서모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건데 개인 이름이야 이렇게 비공개 처리하더라도 이런 공인된 기관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법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공개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누구냐 금융기관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봤는데요. 현재 건물이 멸실된 상태라서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폐쇄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열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2013년도 6월 4일 오모 씨와 최모 씨가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이분들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은 신탁돼 있죠. 재건축 조합으로 보통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 재건축 조합으로 신탁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 보시면 근저당이 여러 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최선순위로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으로는 서울 서부 신협 협동조합이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요 서울 여기 10글자잖아요. 10글자. 요것도 현재 10글자. 예. 여기가 과연 서울 서부 신용협동조합이냐? 경매 법원 담당계에 전화했더니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했더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 신용협동조합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에요. 근데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조항의 금융기관에 해당이 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클릭해 볼게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여기 나오죠? 농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주택금융공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최신간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요 은행이 신청한 경매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청담 르엘 일반 분양 추천과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전체 이제 일반 분양이 59 타입이 60세대, 84 타입이 91세대, 84 타입이 또 이상이 25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추첨제와 가점제가 일부 혼합돼서 분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죠. 이거를 이제 당첨받게 되면 청담 르엘 분양가는 예상인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59 타입이 11억대, 84 타입이 15억대,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59 타입이 15억 원, 84 타입이 22억 원대로 지금 평당 분양가가 6천만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채무자가 신청한 분양 타입은 바로 요거죠. 111B형, 따라서 40평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 4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청담 자이 지금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금액이 한 32, 3억 정도 하니까 신축으로 지어지게 되는 40평대는 아마도 30억 후반 내지는 40억 정도. 한강 조망이 되면 더 비싸지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관건은 이제 한강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이제 요 배정받은 동이 여기 108동의 4층이라서 아마 저층이라 한강 조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뭐 요 이제 101동 내지는 109동이 가장 가격이 높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108동의 4층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형성이 이제 얼마 될지 관건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 1억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 시세가는. 그러면 현재 최저가 29억에다가 약 12억을 추가로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요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요게 어느 정도나 납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납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낙찰자가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금 납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확인하고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금액들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청담 르엘 아파트 경매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Q&A 게시판 질문 주시면 또 더 자세한 내용 답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경매 관련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롯데백화점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경매 기초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7시에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서 경매 기초과정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낮에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롯데백화점 한티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중에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3월 달에 총 15주로 된 부동산 투자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겸임 교수님들 두 분과 함께 제가 경매 과정 포함해서 진행하게 되니까요. 각 과장들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 맞는 좋은 커리큘럼 잘 신청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